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얼마 전 은평구에서 치매 노인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한파 속에 쓰러진 치매 노인은 시민의 도움으로 다행히 별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치매 노인 배회로 인한 실종 사고, 지난해에만 14,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100여 명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2023년을 보내며 마련한 연말 기획 보도,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소식을 손성혜, 심다혜, 김신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적이 있었죠. 의자에 묶은 적이 한 번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걸 이해가 가더라고요. 폰도 놓고 갔지, 스마트워치 놓고 갔지. 그냥 뭔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심장이 발랑거리고 이러다 이제 뭐 못 찾으면 어떡할까? 치매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아내를 기다리는 김창원 씨. 김 씨의 아내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갑 때는 몽골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한갑 전에 이걸 딱 받아보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생활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약속했던 한갑 여행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김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던 사업도 다 접어버리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가정 일부터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김창원 씨는 아내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합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럼 뭐 갑자기 그런 때 되면 뭐 앞이 하얘야 되죠.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최경희 씨 하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주간 보호센터에 보내는 일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방 요강을 비우고 이불과 베개 먼지를 털어냅니다. 아침에 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모욕 먼저 시키죠. 모욕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대학에 가려면 이제 옷 입을 때는 좀 전쟁이 좀 치르죠. 본인 입으려는 옷 입고 계절에 안 맞는 옷 입으려고 그러고. 최 씨는 어머니의 배해 증상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는데 제가 볼일 보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 와봤어요. 그랬더니 저 골목에서 이제 집이 비슷하니까 골목에 계시더라고요. 좀 불안한 거 있어요. 어디 가버릴까 봐. 그래서 잠깐 집에 왔는데도 안 계시면 여기 머리가 하얗죠. 그냥 머리가 쭈삐 쓰는 거죠.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심장이 발랑거리고 이러다 이제 뭐 못 찾으면 어떡할까?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은 배회 증상을 보입니다. 치매 노인의 이제 환자 가족분들이 보통 배회 증상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많이 예방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배회 증상을 한 번 이상을 겪기 때문에 문제는 치매 노인이 배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낙상 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매년 평균 100여 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치매 환자를 찾는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발견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종 예방책으로 배회 감지기, 또 지문 사전 등록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종자 발견까지 약 11시간이 걸리지만 배회 감지기를 착용하면 1시간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회 감지기 보급률은 3%대에 불과합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고 치매 환자 지문 누적 등록률은 35.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주용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배회 감지기를 차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버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전자팔찌식인데 살짝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엔 좀 차다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안 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GPS가 부착된 신발도 있지만 다른 신발을 신거나 아예 맨발로 나가는 경우엔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은 치매 노인 실종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휴대폰 안 갖고 하고 아무 신발도 안 신고 하고 뭐 이래 있을 때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이제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죠. 보호자로부터 이탈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잠옷 차림의 남성이 길을 걷다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한 여성이 다가가더니 쓰러진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줍니다. 쓰러진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또 모르시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서 번호는 아시냐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출근길이었던 여성은 경찰이 올 때까지 치매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좀 이렇게 아프시구나 싶어서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이 길을 잃더라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치매 있으신 분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에 뭐 약국이건 뭐 슈퍼건 이런 데 사실 오히려 더 자주 가세요. 혹시 지역사회에서 어떤 치매가 있으신 환자분들께 저 사람 치매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못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면 이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라서 까먹기도 하시고 자주 오셔서 또 묻기도 하시고 사가는 걸 또 사가시는구나라고 관심만 조금 가져주신다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매년 10,000건이 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장기 실종자도 89명이나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길 잃은 치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머니 냉커피 감사해요. 은평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 카페 반갑다방입니다. 경증 치매 노인 4명이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무웅, 오창옥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런 병이 들렸나 하는 것이 좀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못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집 식구까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울감에 시달리던 부부는 반갑다방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진짜 살맛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거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입술도 발라야 되고 눈썹도 그려야지 되겠고 막 그러니까. 부부를 만난 주민들은 치매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치매 환자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치매 어르신이 카페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치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윤진 씨는 노원구의 치매 카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를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은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주문을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피를 손님들께 내어주시거나 하시는 일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앓았던 할아버지 생각에 선뜻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치매 환자셨어서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분이나 그 가족들의 고충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치매에 안 걸린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종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면 다치실 수 있잖아요. 내 부모,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귀찮긴 하겠지만 좀 일일이 확인하시고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 심다혜, 김신혜입니다. 사회적 배려라는 인식이 강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또 수익도 내는 시장형 일자리가 늘고 있는 건데요. 노인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한 편의점,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의 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어르신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김정자 씨는 어느덧 6개월째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엿한 직원입니다. 김 씨는 출근과 함께 매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쓸고 닦고 엎드려서 닦고 손님들이 오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호텔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씨는 젊은 시절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고 편의점도 운영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던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행복한 편의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편의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행복한 편의점이구나.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행복한 그런 기분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편의점은 양천구가 올해 처음 시작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점주는 양천 시니어클럽, 직원은 11명의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편의점 판매 수익금의 80%는 인건비로, 나머지는 노인 일자리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2, 3일 근무합니다. 사업 초기엔 근무자가 자주 바뀐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점차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복한 편의점은 이제 어르신들 노인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이제 가장 크지만 또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일하는 노년에 대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어르신들은 행복한 편의점 근무를 통해 인생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은퇴 후 건강한 삶을 보내는 노인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에 있으니까 계속 내가 늙음만 이렇게 늙어가는 거를 재촉하는 그런 하루하루 때우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시간들을. 그런데 아주 활력도 있고 모든 이제 그 생활이 자신이 또 생기고 제가 시니어란 거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행복한 편의점을 시작한 양천구는 앞으로 편의점과 카페 등 시장 수익형 일자리를 점차 확대해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빙판길은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6차선 다리.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600여 건, 1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환산한 치사율은 2.3명입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에 비교해 약 1.5배 높습니다. 고속도로 결빙사고 치사율은 16.1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빙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이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도로가 얼기 쉬운 다리 위나 터널 등을 지날 때 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 언덕 부근, 그다음에 터널 진출 입구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노면이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 사고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발생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가 8.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층간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마다 여러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는 올해 갈등 관리팀을 신설하고 갈등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웃 간의 다양한 갈등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에서는 어떻게 이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재원 기자가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은 시도 때도 없는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취업 준비생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만 진동과 소음으로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층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에서 공업용 재봉틀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 갈등 소통방 팀은 민원 신청인을 직접 만나고 2층인 피신청인 집도 방문했습니다. 소음의 원인을 찾다가 재봉틀에 보조 책상을 분리했고 진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몸이 아파 공장에 나가지 못하는 아내가
급히 납품해야 하는 제품을 집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갈등 소통방 팀은 이 사정을 그대로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신청인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인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출을 권유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재봉틀 운영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신청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니 또 신청인 쪽에서도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이제 선택지 대체 방식을 신청인이 제시하게 되더라고요. 관리규약상 아파트 단지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 하지만 층간소음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혜 씨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웃 간 분쟁을 이웃이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5층에 살고 있는 A 씨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위층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급기야 보복 차원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위층에 소리가 전달되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김정혜 씨는 먼저 A 씨를 찾아갔고 사정을 듣다가 직업이 회계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 씨는 A 씨에게 동대표를 권유했고 동네 일을 맡게 된 A 씨는 위층의 가족이 6명이나 되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로 어르신이 계시니까 인사도 잘하고 그 부부도 그 대표님 만나면 회계사님 만나면 서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제가 지금 보고 살아요. 결국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이라는 원인에만 매몰되다 보니 원인 제거에만 집중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이 서로의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이해를 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둘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는 물론 아파트 관리 주체, 갈등을 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웃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기본적인 이제 기반을 좀 만들어 주는 단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